안녕하십니까. 더 넥스트 AI의 김영환입니다. 원래 사업 제안 내용만 저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 발표를 하고 나중에 질문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넥스트 AI는 노코딩 공간정보 인식 및 서비스를 AI로 얼마나 정보를 쉽게 수집하고 제공을 할 수 있느냐에서 질문을 하고 출발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부사장님께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하고 실내 위치 정보하고 이게 이제 자동으로 빠르게 저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한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오래전에 이제 안드로이드가 이제 대중화가 몇 년 정도 됐을 때 실내 이제 핑거프린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실내 위치 서비스를 개발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VR이었지만 지금은 AR을 넘어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아날로그 현장과 초연결하는 시스템을 지금 최근에는 가장 비즈니스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인천공항에서 이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비콘으로 실내 위치 정보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그걸 가져내서 광고와 자기들 서비스를 매칭해서 서비스를 했지만 2019년 2월에 서비스를 하루 이용자가 100명 이하가 되는 바람에 서비스를 갑자기 종료합니다. 그 이유는 비콘을 설치해서 약 15m마다 하나씩 블루투스 칩과 배터리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거를 수천 개를 설치해서 비용이 약 몇십억 들어가고 연 단위로 약 몇 억의 서비스 비용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실내 공간에서 뭐 주차 위치라든가 아니면 광고 위치 아니면 공간 정보 사용자가 몇 명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가 트래픽이 많으니 우회를 시키든지 이런 서비스를 아시아나 IDT에서 제공을 했었는데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사용했지만 그 사용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능을 확장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오토아이라는 이제 AI 공간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실내 위치 기반 LBS 서비스를 결합하면 그 주파수 스캔과 이제 IMU를 통한 데이터 위치 확인 그리고 공간 정보에 대한 AI 확인을 통해서 이제 AI로 실내 공간에서 자기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BIM이나 아니면 다른 공간 정보와 매핑을 통해서 최적화된 실내 공간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 사용자의 위치 서비스 활성화 저해 요인인 비콘 기반의 고비용,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의 구축 비용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주파수랑 공간 정보를 스캐닝을 해서 자동으로 사스 기반으로 클라우드로 올리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정보도 자동으로 광학 서비스를 통해서 반자동으로 자동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이 완성돼야지만 디지털 트윈과 실내 위치 정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주파수 스캔이나 공간 정보 서비스를 지자기 정보, 그 다음에 이제 IMU 정보,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스타트업이 활성화하고 있는 AI 비전 인식 정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통한 인도 맵을 갖다 매핑하는 기술 네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노코드 기반의 데이터 수집 솔루션과 이제 사용자가 계속 누적됐을 때 자동으로 서비스가 제네되는 오토ML이라는 엔진을 통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고정밀의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 찾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AI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의 정보를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초연결을 통해서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일럿 프로젝트를 몇 개 진행했는데 문제점은 이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모았을 때 서비스를 확장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규제와 법규와 뭐 재난안전, 소방, 경찰, 보안 시스템, 그 다음에 공공 공간에 대한 관리 체계 아니면은 뭐 안전성, 군사법, 뭐 여러 가지 철도법, 뭐 도로법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을 완성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다 가져도 결론적으로는 서비스가 하기 힘듭니다. 스타트업에서. 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X 공사가 이 실내 정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가장 중요한 이제 안전 시큐리티 문제 아니면 병원에서 공공 공간에서 자동으로 이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규제 샌드박스에 의해서 스타트업에서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아무리 개인 기업에서 네이버 같은 데서 만들더라도 공공 공간인 뭐 철도 역사, 뭐 공항 같은 큰 공간, 대공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 위치 정보 서비스를 축적하고 다른 필요한 시스템에다가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LX랑 국토교통부가 이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기술을 이제 LX공사 전주사옥의 지하 1층과 1층을 핑거 프린팅과 이제 AI DB를 구축해서 저희가 이제 그 주파수 맵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유니티의 디지털 트윈 공간을 매핑을 하고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듈까지를 2달 동안 POC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단계적으로 AI의 사물인식이나 공간정보 아니면 추가적으로 서비스 모듈을 붙이고 싶은 곳에 이제 원하는 모듈을 확장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LX에 저희가 갖고 있는 AI로 실내 공간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 기술, 내비게이션 기술, 그 다음에 저희가 BIM 데이터로 갖고 있는 많은 공간 분석과 AI로 저 공간을 추출하는 기술, 그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공사 현장, 뭐 시설 관리 아니면은 안전 관리까지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POC를 통해서 이제 SK 하이닉스나 다른 곳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자기 위치를 찾고 데이터를 사스 기반으로 전송해주는 기술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실내 위치 고정밀 측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만 LX공사와 국토부와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은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저희가 준비한 POC 제안 자료를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리베더 AI의 김정현입니다. 사실 저희도 오늘 저희 사업을 뭔가 많이 소개한다기보다 내년도에 LX와 뭐라도 좀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큰 마음에 이렇게 좀 멀리서 좀 달려왔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내용들이 대부분이 사업 제안에 있습니다. 다만 뭐 저희도 뭐 저희가 지금 LX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뭐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각 부서에서 혹시 저희 기술이나 저희 회사와 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한번 좀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공유하는 자리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마 뭐 앞서서도 디지털 트윈을 많이 얘기하고 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메타버스나 뭐 디지털 트윈 사업을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3D 데이터입니다. 결국에 3D를 어떻게 만드냐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요. 이제 기존의 3D를 만드는 방법 자체는 다양했습니다. 뭐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스캐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라이다를 이용해서 스캐닝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최근에는 뭐 iOS 애플폰에서는 라이다 자체가 이제 핸드폰 자체에 달리고 나와서 라이다를 기반으로 뭐 공간을 스캔한다거나 사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기존의 이런 기술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선 비싼 스캐닝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싸기도 하고 좀 무겁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들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구글의 스트리트뷰나 뭐 네이버 지도도 아시겠지만 이게 360도의 이미지 합성인 기술이기 때문에 뭔가 3D로서의 활용보다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촬영한 지점에서의 어떤 공간을 360도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기술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다 자체가 이제 빛을 이용하다 보니까 뭐 빛이 좀 투과되거나 아니면 좀 과하게 반사되는
그런 산란되는 어떤 뭔가 반짝이는 제품들, 뭐 특히 뭐 주얼리나 아니면 저희 공간을 찍을 때도 사실 뭐 유리라든가 저렇게 플라스틱 소재, 뭐 알루미늄 소재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 스캔되지 않는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이런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냥 휴대폰 하나로 해결을 했고요. 이 휴대폰으로 주변의 사물이나 공간을 사진으로 찍으면 되게 쉽고 빠르게 누구나 3D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대부분의 사업은 사실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세계 자주나 이런 이커머스 브랜드와도 많이 결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상의 공간, 뭐 오프라인의 어떤 매장들을 실제 휴대폰으로 3D 공간으로 만들고 거기에 새로 나오는 신제품들을 뭐 실시간으로 그런 담당자분들이 그냥 사진을 찍으면 3D로 만들어서 바로 메타버스 공간에 올려서 뭔가 쇼잉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더 그런 교통사의 그런 3D 데이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자 좀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우선 좀 더 저희 기술의 어떤 장점을 좀 더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은 기존의 이런 다른 3D 스캐너로 만들어진 기술들에 비해서 되게 작은 용량으로 3D를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스캐닝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스캐너를 기반으로 스캐닝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저희가 사용했던 스캐너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20에서 30MB 사이의 그런 용량을 가진 사물들이 대부분이 찍혔었고요. 저희의 기술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이제 3D 모델 같은 경우에는 2MB 이내에서 기존 대비 10분의 1 정도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촬영 방법 자체가 매우 쉽습니다. 촬영 방법은 휴대폰 기반으로 사물을 가운데 두고 영상을 돌려서 360도 영상을 찍는 방식 또는 사진을 찍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 자체는 기존에 아무래도 사진을 찍게 되면 저희는 20장에서 50장 사이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에서 50장 사이의 사진을 찍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으로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영상보다는 사진으로 찍었을 때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옵션을 나눠서 사용하는 목적에 맞춰서 좀 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사진을 이용해서 찍고 있습니다. 공간을 스캐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 자체는 기존의 스캐너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캐너처럼 공간 자체를 스캔을 하는데요. 기존의 스캐닝 방식으로 공간을 찍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모든 곳들을 다 구체적으로 찍기가 되게 힘들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기술에서는 찍히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제 3D로 변형이 안 되다 보니까 의자의 밑부분을 안 찍었다면 거기가 3D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두 번째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 스캐닝의 두 번째 방식 자체는 기존의 사물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 쌓아온 사물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간을 스캔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의자와 가장 유사한 메쉬를 가진 3D 에셋을 저희 DB상에서 검색해 오고요. 그리고 이 의자의 텍스처 자체를 뽑아내서 그 의자 데이터 메쉬에 입혀주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파노라마 사진 한 장으로도 공간을 완벽하게 복원을 할 수 있고요. 다만 똑같은 형태로 복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메쉬에 같은 모양과 같은 크기의 어떤 특정 에셋 데이터를 가지고 복원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공간을 스캐닝하고 있고요. 저희가 스캐닝을 하게 되면 시간 자체는 기존 대비해서 80분의 1로 감축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뭐 최근에 너프라든가 이런 이미지 합성 기술, 엔비디아에서 올해 발표한 논문에서 나왔던 그런 3D 이미지 합성 기술에 대한 기술과 비교한 내용이고요. 기존에 이제 너프 기술이 대부분 뭐 3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서 많이 변환이 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3분 이내에 변환 시간을 갖기 때문에 기존 기술보다 더 빠르고 더 적은 용량의 이런 3D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의 이제 3D 데이터의 중요성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해서 진행을 하면서 뭐 2025년까지 뭐 5만 건 이상의 3D를 구축하자 뭐 이런 내용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니아라든가 뭐 아니면 중기부에서 되게 3D 에셋 데이터를 구축하는 3D 공간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자 왔고요. 최근에 그 국토부 장관님께서 이제 초청을 해주셨던 커피챗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처음 V월드를 좀 접합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V월드의 API를 좀 더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V월드를 알고 또 이 V월드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요. 그 중에서 지역 내의 주요 상징물들, 그런 주요 공간들을 3D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이제 사업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자 이제 가지고 왔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다른 해외 지역의 지도들을 보면 이 3D 지도 외에 2D 지도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상징물에 대해서 3D로 돌려보거나 3D로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지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별도로 만드는 이유가 아마 3D 맵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퀄리티가 높지 않고 어떤 특정 상징물로 갔을 때 그 정확도라든가 아니면 텍스처 자체가 뭔가 리얼하다라든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뭔가 모델링된 느낌, 컴퓨터가 인위적으로 만든 느낌이 강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3D 데이터와 달리 이제 국내에는 뭔가 기존에 아직까지 2D 지도에서 그냥 어떤 상징물을 찾았을 때 2D 기반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지도도 이제 다른 해외 지역처럼 오히려 해외 지도에서 보여주는 상징물보다 더 리얼하게 더 뭔가 더 잘 텍스처들을 꾸며서 3D를 표현할 수는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이제 각 지역별로에서 주요 상징물에 대해서 이제 저희의 기술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스캐닝을 하고 그 스캐닝한 데이터를 지도에서 충분히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구축한 데이터가 아마 최근에 이제 LX에서도 뭐 게임 쪽이라든가 뭐 메타버스 관련된 되게 사업 관련 뭐 협약도 되게 많이 하고 뭐 뉴스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저희 지역의 어떤 주요 상징물에 대한 3D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형태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크라우드 워커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자체 구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역별로 지역 참여형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각 지역별로에 계신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휴대폰만으로도 주변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산물, 상징물들을 찍고 촬영함으로써 이제 3D를 만들고 올릴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역별로 상징물의 고퀄리티 3D를 만나볼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도 가장 큰 많은 이슈를 안고 있는 이런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청년 일자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서 뭐 실업률도 높아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이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걸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기술과도 관련이 있지만 기존에 저희는 약 38억 규모의 3D 에셋 데이터 구축 사업을 이미 맡아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2025년까지 5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 중 올해 14,000건 이상의 3D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담당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카이스트와 같은 그런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번 LX와의 사업에서도 뭐 카이스트나 드림투 리얼과 같이 기존의 사업을 같이 이루어냈던 컨소시엄 기업들과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의 기술의 우수한 스캔 능력을 이제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참여형이나 크라우드 워커를 이용한 대규모의 그런 일반 유저들이 3D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계신 누구나 가지고 계신 이 휴대폰 하나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들어진 이 3D의 퀄리티는 지금 보시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책자
책자에서도 QR코드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스캔을 해보시면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AR 기반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 샘플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기술에서는 실측 크기도 반영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 LX와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 그리고 앞으로 올 말에 있을 서울시 주얼리센터의 그런 실제 공간을 스캔을 하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주얼리들을 저희가 3D로 만들어서 쇼잉을 하는 공간이고요. 저희는 뭐 작가분들이랑도 공간 스캔부터 작품을 스캔하는 것까지 많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지금 뭐 네이버, KB, 삼성, 뭐 카이스트와 에서 많이 투자를 받고 지금 좀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LX의 많은 도움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나인아트는 건물의 에너지를 탄소와 에너지를 줄이는 역할을 이제 계량하고 증명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건물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동일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땅이 크고 아직도 개발할 공간이 많으니까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일본, 유럽, 우리나라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다 개발할 대로 개발이 끝났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시를 효율화하거나 그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줄이거나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운송 건물은 다 동일한데 그 건물 안에서 어떻게 푸냐, 스마트 도시로 푸냐, 건물로 푸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이제 맥킨지에서 이제 나오는 자료인데요. 매년 업데이트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탄소를 사업적으로 접근한 대기업 영역에서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삶의 공간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줄이면서 영역을 하라는 겁니다. LED 교체, 뭐 에어컨 교체 이런 것들은 그 거주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쾌적성을 높임과 동시에 에너지를 줄이고 탄소를 줄이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즉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다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네 가지의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가지 솔루션이 도시를 진단하는 거, 도시에서 문제 있는 건물을 찾고 찾은 건물을 어떻게 절감하는지를 진단을 하고 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처방을 올바르게 내리고 그것들을 결과로 증명하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이제 3D 기술들은 저희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만들고요.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만들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데이터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박스형 데이터로 나오긴 하지만 있는 사실을 정보를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게 됩니다. 이런 진단 결과를 통해서 이 많은 건물 중에서 어떠한 건물 먼저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지 어떠한 건물 먼저 탄소를 줄여야 되는지 도출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도출된 건물을 대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상세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진단을 할 때 공공 데이터를 진단할 수도 있고요. 공개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할 수도 있고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구체적인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단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진단은 과거에 있는 사용량을 가지고서 어떻게 진단했고 얼마만큼 탄소를 배출하는지가 나타나고요.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알고리즘을 넣었을 때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을지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건물의 공장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례들이고요. 평균 공장당 1억 5천 정도 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 보고서의 사례인데요. 요거는 좀 다 아실 만한 사례를 갖고 오다 보니까 S-오일 본사 사옥입니다. 본사 사옥은 저희가 가진 11가지의 솔루션들을 통해 가지고 4,500만 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저희는 그린 리모델링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시설관리공단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진단한 결과를 소비자와 솔루션 공급자를 매핑하는 서비스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고요. LED다, 뭐 에어컨이다, 냉난방 시스템이다 하면 해당 솔루션 사업자를 매핑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해당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공단으로 선택을 한 거고요. 공단의 건물을 클릭할 때마다 에너지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를 비용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해당 건물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잠재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각각의 솔루션 사업자들도 있는데 해당 사업자가 어떠한 건물을 타겟팅을 해야 되는지, 지금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는 방금 버블이 뜬 데를 들어가야 되고요. 전기 설비 사업자는 방금 버블이 뜬 데를 이제 들어가야지 적합한 매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많은 건물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랭킹을 매겨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1억을 썼을 때 효과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랭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너네들이 돈을 벌 거냐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나 환경산업은 항상 보조금이 매핑이 됩니다. 그 매핑 사업 매핑할 거고요. 배출권 수익이 여기에 붙게 됩니다. 기존의 건물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권은 양이 5톤, 10톤 정도로 작습니다. 1톤에 한 지금 37,000원 정도 하는데요. 5만 원이라고 해도 20만 원, 30만 원 벌자고 그거에 대한 액션을 하진 않습니다. 버리는 에너지를, 버리는 탄소를 자산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배출된 건을 모아가지고 판매하는 수요처까지도 저희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포스코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공간에서 저희가 만든 건물에서 나온 탄소를 사가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탄소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을 수급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칸사스 자산운용이라는 부동산을 관리하는 자산운용사랑 같이 펀드를 만드는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스탠포드 대학이랑 하버드 대까지도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런던의 에너지 맵을 벤치마킹을 한 거고요. 오히려 벤치마킹한 런던에서 저희가 이번에 영국에 진출을 해서 이 사업을 만든 애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좀 색상으로 이제 히트맵으로 표현하긴 했는데 결과로는 탄소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국내에는 되게 광명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시각화하고 어떻게 매핑되는 차이인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에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행태를 개선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왔던 이유인데요. 저희가 이제 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를 보면서 ESG 관련돼서 온실가스에 좀 중요로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국토정보공사에서는 5,100톤 정도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탄소세를 도입하고 친환경차 도입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 자체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저희랑 같이 하면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데 저희가 좀 도움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LX는 지역마다 4억의 에너지 사용량들을 별도 계량을 하고 증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중앙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성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LX에서 보유한 사업기 가장 에너지 소비나 탄소 배출량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지점 안에서 별도의 계량기 없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독 사옥을 쓰지 않고 일부 공간만 쓰는 사옥들도 있는데 그런 걸 때 분리 계량을 해서 그 공간에 대해서 특성을 배출량을 산정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전기차를 많이 도입을 하셨는데 그 전기차가 운행한 만큼 배출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KB금융그룹과 같이 하고 있는 사례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X에서 단순히 변경한 게 아니라 이미 변경했을 때 운행한 거리만큼 배출권을 확보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저희랑 같이 증명을 하고 동시에 작은 돈이나마 수익화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